네, 안녕하세요. 와. 네, 저는 청춘 잡담 주제별 토크 콘서트 유키즈? 이거 아닌가요? 네. 유키즈 함께 키워요 충북에서의 진행을 맡은 임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청춘 잡담에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성장해서 출가한 성장 코칭 연구소의 대표이고, 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추면서 마음을 배우는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곳 다들 아시겠지만 청춘 잡담, 이곳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실까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청춘 잡담은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청춘 잡담에서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육아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민, 그런 것들이 되게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고민들을 단번에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작은 해결책이라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별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빛내주실 네 분의 멋진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인지은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 결혼 7개월 차, 지금 와우판 라이브 커머스 센터에서 그 PD와 쇼호스트 역을 맡고 있는 인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건강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태교 전문기업 포유앤미의 대표이자 지금 현재는 3남매를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하는 워킹맘 우현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지원기관에서 책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워킹데드 백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취업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8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육아휴직 중인 김명희라고 합니다. 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모를 연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욱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주제별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서 많은 궁금증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보았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부모가 공평하게 협력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제를 나눠서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으로는 공동육아 고민이에요. 공감하시죠? 벌써부터.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슈퍼우먼도 아닌 제가 가사 일과 육아를 혼자서 아등바등 해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워킹맘은 다 이런가요? 남편의 양성평등 의식을 바꾸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면 남편을 바꿀 수는 없나요? 라는 사연자분이 되게 혼자서 아이를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키우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사연으로 주셨어요. 남편은 왜 육아를 참여를 하지를 않은 걸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가장 어린 아이 키우고 있는 우리 김명희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요즘 남자들 그렇게 안 하면 밥 못 얻어 먹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 남편이랑 신혼 때는 가사 분담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분담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육아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도 처음인데 남편은 저보다 훨씬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 퇴소를 하고 아이를 본격적으로 둘이 보는데 남편이 아기가 울어서 안고 있으면 아기가 안 달래지잖아요. 뭘 뭐 기저귀를 갈던 분유를 주던 해야 되는데 남편은 못 모르고 계속 안고만 있으니까 아기가 울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그래요. 자기 찾나 봐. 엄마 찾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핑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제 옷을 이렇게 입고서 아기를 안는 적도 있을 만큼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아이가 원하는 거를 남편이,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를 캐치를 못해서 계속 우는 거지 나를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차근차근 알려주고 계속 시켰어요. 남편 몫을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기가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제가 안 일어나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그걸 재워놓고 가거든요. 그럼 저는 한 9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제 삶을 이제 사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 분도 남편의 몫을 조금 남겨놨으면 남편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명희님 7시 안 일어나거든요. 남편의 역할을 남겨놓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하고서는 하고 눈 다시 감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척. 그 초반엔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이거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아내분들이 그런 아이를 계속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 딱 깼는데 애가 이제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는 척 이렇게 꼭 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남편한테 새벽에 니킹 날렸어요.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역할을 남겨두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워킹데디 이누님은 어떠세요? 저 먼저 그 명희님 얘기해 주신 거에 좀 많이 공감이 됐고요. 왜냐면 저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내가 간호사로 근무하다 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제가 한 1년 정도 휴직을 신청했었는데 휴직이 안 돼서 퇴사를 하고 집에서 1년 정도 아이를 돌보았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정은 일을 따로 나누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저녁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아내가 아이들을 좀 돌보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뭐 빨래를 갠다거나 뭐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시간에 아이를 돌보고 있고, 이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제한이 많고 힘들다라는 거를 서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현주님은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적으로 전업 육아를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또 그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인데 남편은 더 서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부터 제가 안는 건 뭔가 자연스럽고 아기가 잘 달래지는 것 같은데 신랑이 안기만 하면 아기가 자꾸 울고 이러니까 그래 내 알르니 내가 죽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다 그걸 다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면에 이건 그냥 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육아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제가 혼자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요구하고 뭔가 그래 좀 부족해도 뭔가 믿고 맡겨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처음에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커서 이게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다툼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방법을 바꿔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서로 깔고 그 위에 이제 대화를 좀 많이 시도를 했어요. 단순히 가사 분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가사 분담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신랑도 듣고 그냥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이유보다는 뭔가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확실히 소통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조금 이해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확실히 일을 하고 믿어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믿고 맡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저는 뭐 일하는 남편분들 이제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고 또는 그냥 눕고 싶고 이런 마음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이게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조카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지금까지도 저희 오빠만 찾아요. 저희 오빠가 처음에는 그 육아에 잘 동참을 못했다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언니랑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육아에 동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첫째가 아빠만 찾고 뭐 장난감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고장나면 도라이버 들고 무조건 아빠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분들도 너무 그냥 아내에게 맡기지 말고 좀 소통을 많이 하신 후에 내 자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도 많이 하고 좀 이해하려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도 좀 어마어마해요, 사연이. 이거는 또 같은 고민이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전업맘과 워킹맘의 기로에 서신 분들 읽어볼게요.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불안이 높아 학교 적응도 사실 무척 힘들어합니다. 주변에서 아이랑 엄마가 너무 붙어있지 않냐며 아이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자기 일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데 쉽사리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엄마가 필요한데 괜히 이래서 아이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항상 고민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도 영 적성에 안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걱정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이 뒤숭숭하고 허하고 우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에 이미 이제 선배님이신 아이 셋도 있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강사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주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지금도 사실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도 셋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애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정말 가끔 가다가는 공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지 하면서도 사실 제가 너무 내가 너무 일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잘 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은 이제 한 6년 동안 워킹맘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그 사이에 자라요. 그래서 자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제가 내가 이 공백을 너무 채워주지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없어도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잘 놀기도 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고 하면서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안에서 그 공백을 다 채워줬으면 아이가 배우지 못했을 부분까지도 이 아이가 배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가족 구성원이 계속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저만이 희생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몫을 해줘야 우리 가족이 다 잘 지낼 수 있어. 엄마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큰애가 12살, 그리고 10살, 8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숙제를 챙긴다든지, 먹고 나서 그 먹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라든지, 그것만 해줘도 엄마가 조금 더 일을 하면서도 너네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완벽하진 않아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아이가 불안이 높아서 당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렵다면 조금씩 엄마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조금씩 그 시간을 처음엔 적더라도 나중에 점차 늘려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기도 엄마 왜 없어? 집에 왜 없어? 이러다가도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처음에는 엄마 집에 갔다 오면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 언제 와?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 엄마가 이 시간에 오니까 이 시간까지는 자유시간이야. 핸드폰 할까? 이제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저도 일 나갔다 오면 아이가 그렇게 예뻐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계속 이렇게 부러워서 이렇게 저 쳐다보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고, 8살 정도 되면 사람이 되겠구나. 맞나요? 자기가 먹은 거 갖다 버리고. 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그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이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저희 아이들도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 번씩 놀라운 순간들이 있어요. 헉,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네. 부럽다. 그리고 저 이렇게 막 힘들어서 일 갔다 와서 이렇게 잠깐 잠든 사이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좀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 밥 먹은 것도 못 치고 잠들 때가 있어요. 누워서.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여기까지 부담감이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은 그거를 밥 먹은 거 치워놓고 거실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들 동생들 씻는 거 도와주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그 부분을 다 채워줬으면 그 아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운가 싶다가도 전 그거 안쓰러운 게 아니라 크면 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고 배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은 되게 동의하고 있어요. 혹시 지은님은 아이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되게 아이에 대해서 독립심을 좀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 대표님 옆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필요해요. 독립심은 진짜, 저도 일단 듣고 저도 막 저희 아이는 아직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두 돌이 안 된 애라서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생각은 똑같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동일한 것 같아요. 자, 혹시 인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워킹맘도 힘들고 전업맘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그 전업으로 주부의 삶을 살아본 적도 있고 지금은 일하면서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두 개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어머니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녀도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에도 뭐 아내에게 제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야지 아내가 또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조금 더 좋은 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업맘도 힘들고 워킹맘도 힘들지만 어차피 두 개 다 힘들 거라면 본인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좀 선택하는 게 좀 더 사연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첫째하고 둘째를 낳고 바로 그냥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때는 아기 낳고 월화수목금은 엄마네, 친정 엄마네, 경기도인데 오창에 살고 있었을 때 경기도인데 맨날 이제 아기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주말에 데리고 와서 제가 보고 그걸 하면서 진짜 운전하면서 내가 이러면서까지 우리 애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서 둘째는 내가 키워야지 했는데 어린이집이 자리가 일찍 난 거예요. 근데 이 대기를 놓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6개월 만에 아이를 보내서 저랑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마음은 사연자분이랑 똑같아요.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를 내가 이렇게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불안해하는 게 아이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불안이고 엄마 불안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마음을 잘 굳건히 잡지 않으면 내가 많이 힘들겠다. 아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인우님 말처럼 엄마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엄마랑 아빠가 마음이 건강을 해야 아이한테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2배, 3배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아이도 잘하고 아까 아이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엄마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그러면 서로의 삶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는 그거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제 생각이었고,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명희님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이제 네 자매 중에 막내거든요. 이제 언니들이 위에 있는데, 첫째 언니랑 6살 차이가 나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30살 넘어서까지 언니가 저보고 애기야라고 불렀거든요. 되게 소름 끼치지만. 네, 근데, 엄마는 제가 얼마나 더 애기로 보이겠어요. 지금도 아마 애기로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엄마한테 교차로 신문을 갖다 줬대요. 교차로 신문에 보면은 거기 그 취업 관련된, 채용 관련된 그런 란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엄마한테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엄마도 되게 놀래서 지금까지 그게 회자가 돼요. 얘가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일 시켰다. 근데 엄마도 굉장히 놀랬던 이유가, 제가 되게 엄마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교차로 신문을 줬던 게 엄마한테는 좀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정말로 제 말대로 시간 타임제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잠깐이지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자 분도 사실은 아이의 입장을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에 떠는 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가 그런 거고, 아이랑 얘기해보면 어쩌면 아이도 일하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험에 빗대서. 그때도 그랬는데 요즘에도 저 아이들 요즘 많이 가르치면은 우리 엄마 무슨 일 해? 우리 엄마 어디 회사 다녀? 이러면서 엄마가 다니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처럼. 근데 그런 거 보고 좀 시대가 많이 변했다. 얘는 우리 아빠 어디 다녀? 막 이랬는데 이제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아이의 그런 자신감?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엄마들을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 한번 세 번째 사연을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경력 단절 극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3남매 엄마로 현재 경력 단절이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슬슬 결혼 전 직업이었던 어린이집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라도 생긴다면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결혼 전처럼 직장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업무라던가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공감이 가는 사연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건 안 낳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에 대한, 그죠? 일단은 우리 지은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이가 있어야 좀 가족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또 일은 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민이거든요. 근데 방금 앞전에 사연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좀 부모의 엄마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좀 저는 이것에 대해 걱정이 있지만 오늘 선배님들 패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또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애가 생기고 낳으면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선배님이신 현주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받아 적어. 1번, 2번, 3번 이제. 저는 전업 육아를 한 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딱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육아가 저도 서툴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서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 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 둘째, 셋째로 갈수록 어느 정도 가사 일이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 이대로 그냥 육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6년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아이 셋째를 낳고 이제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왜 학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있잖아요. 하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나가면 엄마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들을 만나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뭐라도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그때부터 막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이제 일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고 이 엄마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환기도 되고 그러다가 문득 셋째 출산할 때 제가 태교 그 교육을 받고 출산 교육을 받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나 태교 강사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가서 저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남편이 이제 급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강사 일은 좀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시간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나서 강사라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 말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배워서 말하는 건 더 좋아하고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내내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다시 전에 직장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건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좀 저 스스로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탐색하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육아 그 경력 단절의 경험이 기회가 돼서 강사로서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신랑 입장에서도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평일에는 못 도와줘도 그래도 주말에 뭐 교육을 들으러 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라고 왜냐면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뒷바라지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클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때부터 조금씩 이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제가 전업으로만 아까 육아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시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육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말을 잘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육아를 하면서 발견을 했어. 네.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좀 경험이 돼서 오히려 그 시기를 그냥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 이걸 좀 탐색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딱 그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경력 단절이 되면 자신감 하락, 급 하락, 나의 쓸모가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뭐든 시작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시작을 해보잖아요. 꽤 잘하네? 내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도 작은 건데도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작은 아르바이트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같은 거를 먼저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잘 해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다시 사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단녀 대상으로 교육을 자격과정 같은 경우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늘상 하는 말이 토크 콘서트 매년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경력 단절은 없어요. 다 경력 보유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도 멋있지 않아요, 이 말? 방금 멋있었어. 경력 보유. 다음에 이누님. 네. 저는 저희 아내 얘기를 일단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2번 이제 육아휴직 한 다음에 복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지금 5월달 들어서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근데 복직을 하면서 아내가 처음에는 가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2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복직하고 나서 첫날에 이제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환경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고 내가 일했던 환경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오히려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런 복직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육아 때문에 퇴사를 해서 저도 이제 경력단절이 생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일을 또 도전해보게 되고 또 다른 일을 또 도전해보게 되고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크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신 명희님 이야기가 완전 네. 턱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네. 저랑 너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년 동안 공백기가 딱 2주였거든요. 그만큼 텀없이 이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만 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나니까 깜빡깜빡하는 제 모습을 가끔 발견을 하거든요. 오늘도 핸드폰 놓고 왔어요. 불안해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직을 하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주변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진짜 별 걱정을 다 한다. 너 나보다 지금 일하는 나보다 너 더 많이 일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무언가를 찾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대학원에서 말하는 거 자꾸 요즘 잊어버리거든요. 애기랑 우르르 깍꿍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표 수업 있으면 제가 발표하겠다고 해요. 팀 발표인데, 왜냐면 연습해야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는 시험 감독 같은 것도 하고 가끔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다 보면 소일거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오면 절대 빼지 않아요. 무조건 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무언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괜한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도 나 육아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육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너는 복직해서 조금의 적은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잘 할 거야 라고 계속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육아휴직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다니죠. 직업상담사 일도 하죠. 그리고 시험 관리 감독도 하고 있죠. 경력 보유 완전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복귀하시면 또 엄청 더 레벨업 하실 수도 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고민을 하고 어쨌든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들은 또 고민이 또 있어.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또 이제 이야기를 주셨어요. 아직도 어려운 기업의 분위기. 회사를 가면 환영을 해주겠죠. 고생했다. 다시 와서 반갑다. 하지만 자, 들어볼게요. 28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 2돌까지 번갈아 육아휴직을 써가며 비상상황의 아이 케어를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까지 복직을 하고 본격적인 맞벌이 가정이 되다 보니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아이 아빠나 저나 둘 다 쉽사리 휴가를 내기 어렵다 보니 아프지 마라 라고 기도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도 쉽지 않고 마음도 불편하다 보니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기업 내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죠? 정말 공감해요. 이거 진짜. 근데 아이가 아프거나 진짜 비상 상황은 100% 언제든 돌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육아휴직 다 하고 복귀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막 고열이라서 이제 빨리 어린이집에서 오라고는 하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현실이 너무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리고 기업 분위기 또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이누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 전에 다니던 직장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조금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퇴사하면 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해야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퇴사를 저한테 얘기를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휴직은 경험해보지는 못했고 육아로 인해서 이제 퇴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조금 대표님이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오히려 가정이 평안해야지 회사에 나와서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 조금 뭐 아이가 아파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급하게 휴가를 써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의 마인드가 가와만사성 너무 좋은데요? 명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뭐 외출이나 조퇴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아이가 매번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또 장기간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장염이라든가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용한다고 하면 저 스스로도 아무도 눈치 안 줘도 눈치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아직 복직은 안 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엄마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만 집을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서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네,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희들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죠? 네,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좀 같이 케어를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죠? 현주님은 어떠세요? 저는 강사라서 그나마 이제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고민했다라고 했던 부분처럼 저는 조금 그나마 이렇게 자유로운 직업인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유롭지가 않고 이렇게 육아휴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발 육아휴직 좀 하면 안 될까 막 이러고 그러면 이직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육아휴직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유연근무제라도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강의하는 시간에는 이제 연락이 어렵거든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은데 한쪽만 계속 엄마만 계속 늦게 출근하고 애기한테 전화 오면은 가고 하면 더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쪽이 남편들도 좀 이걸 자유롭게 뭔가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사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유연근무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필요해요. 지은님은 어떠세요? 제가 막내 이모가 7살 이제 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막내 이모는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말 갑자기 아픈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모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또 코로나 때는 갑자기 이제 코로나 막 번지니까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정책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회사들도 참 많고, 그래서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신랑이 그 회사에 그런 유연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되게 뭐라 그러죠? 잘 써먹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외부 출장에 나와 있을 때는 남편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부득이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눈치가 보이겠지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상당히 저는 칭찬을 해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팀장님이 좀 눈치를 주더라도 자기는 이제 아이한테는 가야 되니까 가고 있다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못 가면 아까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가깝게. 또 우리는 회사 안에서도 고민을 또 했는데 또 있어요. 육아 조력자가 없으면 또 고민이 되는 거야. 또 5번째 사연이에요. 첫 번째 2가지 사연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3년 만에 태어난 소중한 첫 딸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늘 딸의 울음에 즉각 반응, 빠른 케어로 울음을 잠재워주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얼마 전 아이가 낮에 몇 시간만 자고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바로 울어버리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중 제게는 구세주이자 히어로 같은 친정엄마와 친정엄마만큼 절 아껴주시는 시어머님이 동시에 방문해 주셔서 울기 일보 직전인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 두 분 다 처음이라 그렇다. 하지만 너 잘하고 있다. 너부터 챙겨라. 라며 언제든 힘들면 엄마들이 있으니 겁내지 말고 힘이 되어주겠다. 라는 말씀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육아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사연과 반대로 친정엄마가 도와는 주시는데 육아의 방식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서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도 도와주기는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에 대해 코칭해 줄 수 있는 매체나 멘토가 있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와, 이거는 웃지도 못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주위에 든든한 육아 조력자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행복은 한데 나랑 육아 방식이 또 다르면 그걸로 스트레스가 또 오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현주님? 저는 얼마 전에 동생이 지금 쌍둥이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저희가 6남매인데 그중에 이제 딸이 5이에요. 근데 친정 주변으로 그 딸들이 다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은 엄마랑 같이 사는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대체 왜 애를 데리고 매일같이 오는지 모르겠다. 돌아가면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제 시골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언니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엄마 집에 오려고 했는지 지금은 너무 공감이 간다. 그리고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약자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나는 아닌데 하고 좀 이렇게 꽁에 있다가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구나, 엄마 말이 맞구나 하는 순간도 너무 많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남편한테도 못 믿어서 못 맡기다 보니까 결국엔 저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믿고 조력자를 믿고 맡기는 부분이 오히려 돌아서 생각하면 저한테는 너무 이득인 거죠.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려야 돼. 다 맞아. 엉덩이를 짱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저보다 많으시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 말은 틀린 게 하나 없다는 말이 당장에는 와닿지 않아도 돌아서 이렇게 확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엄마한테 말해줘야 돼. 맞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이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진짜 엄마 말이 그렇게 맞더라. 맞아. 그래 엄마는 또 아이들도 봐주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지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조력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연자분처럼 내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이제 배려와 조금 더 뭐랄까요? 말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납작 엎드리기. 납작 엎드리기.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납작 엎드리기를 하셔서 조금 더 화목한 가정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적어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납작 엎드리기 이렇게. 이누님 어떠세요? 저는 저희 처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가장 큰 조력자였거든요. 일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둘 다 일을 할 때에 조금 와서 며칠 동안 애를 좀 저희 집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제도 이제 취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조금 많이
제일 큰 조력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아이가 급하게 아프거나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하원을 조금 대신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조금 봐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그 두 번째 사연 얘기해 주셨던 거 봤을 때 친정 엄마여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는 모르겠는데 자식으로서 이제 엄마한테 좀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자기 이야기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어려운 시어머니가 아이를 좀 다 봐주신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트러블이 조금 서로가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 좀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자꾸 버벅대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했는데 저랑 육아 스타일이 안 맞으면 더 싫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시어머니가 내 그 며느리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더라. 아니 일단 저희 어머니는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예. 그렇구나. 마지막 우리 명희님.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자매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일단 육아의 경험이 많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아기 어렸을 때는 저도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는데 좀 쉬어보겠다고 친정에 간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사람 너무 많고 일단 아기가 귀여우니까 다 한 번씩 안아봐요. 그리고 재우는 것도 말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는 잔소리. 그래서 진짜 그때는 언니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내가 재우겠다. 쉬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하는 거, 언니들이 하는 거 다 맞아. 엄마가 맞아. 언니가 맞아. 이러면서 다 맞다고 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의뢰 자세로 그래야지만 제가 오늘처럼 나올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음도 훨씬 더 괜찮고 아이가 이제는 조금 잡고 일어서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안 찾는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저희 아빠랑 언니들이 이렇게 돌봐주니까 제가 친정 가면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밥 먹고 TV 보고 누워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있다면 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잔소리로 들려서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공동육아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납작 엎드리라가 답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이제 육아 조력자에게는 어쨌든 맞아. 맞아. 되게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하면,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죠. 친정엄마라서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라서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진짜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마음 상하지 않게 육아 조력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 포인트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엄마, 심지어 육아라는 아빠들도 공감을 하는 사연입니다. 뭐냐면 육아 우울증이에요. 그냥 우울증도 많은데 육아 우울증 읽어볼게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육아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집중해서 예쁜 모습을 많이 봐야 하는 시기에 육아가 힘들고 무서워서 아이의 예쁜 모습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육아가 힘겨운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증도 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공감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따금씩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갖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우울증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감은 때때로 찾아오긴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울감을 느꼈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대학원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태블릿 PC를 하나 챙기고 아기 짐을 잔뜩 챙기고 친정에 가서
이제 학교를 조금 일찍 가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왔죠? 근데 남편 태블릿 PC 어딨냐요?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그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던 것만 생각나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동기들한테 문자를 돌렸어요. 내가 아까 태블릿 PC 어디까지 들고 다녔냐. 그랬더니 아까 거기서 공부할 때까지는 갖고 있었다. 근데 그 뒤로 모르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전화를 했는데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없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그 다음 학교에서 제가 막 해서 간신히 찾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1연타? 근데 두 번째가 뭐 그런 거예요. 답을 제가 다른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술형이어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른 걸 쓴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엄청 우울감이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이러면서 남편한테 나 이런 상태로 일은 할 수 있을까? 나 괜찮은 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육아를 이렇게 이미 육아를 다 마친, 다 키워놓은 동생이 놀러 왔거든요, 집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때 그 동생이 아주 담담하게 언니 그거 언니가 아기 거 챙기냐고 언니 거 못 챙긴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 진짜 그날 울었거든요. 왜냐면 별거 아닌데 너무 정답이잖아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아기 거 챙기느냐고 네 걸 그냥 못 챙긴 것 뿐이야. 그래서 넌 잘못이 없어. 넌 괜찮아. 이게 너무 위로가 돼서 저는 이 우울감 있는 분들한테는 혼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친구나 지인들 만나서 조금 털어놓으면 어떨까? 저는 그 동생한테 얘기하고 그 동생이 얘기해 준 걸로 많이 회복됐거든요.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인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진짜 공감. 옆에서 계속 엄청 막 공감 많이 가요. 네네. 네, 인우님. 육아 우울증 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저 보시다시피 되게 건강하고 네. 정말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육아로 퇴사하고 1년 정도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우울감이 좀 크게 왔었어요. 이게 왜 왔냐 생각해 보면 저랑 연락하고 있는 제 친구들은 제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할 때에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시간대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차라리 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남자들 그 아빠들 커뮤니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와가지고 그런 걸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육아 우울증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아빠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엄마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빠들도 회사에서 놀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을 다 마치고 아이가 없을 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같이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도 그 시간이 퇴근하고 나면은 쉬는 시간인데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던 엄마 입장에선 드디어 나의 조력자가 왔다라고 하면서 자 하면서 이제 아이를 넘겨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빠들이 정말로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나도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그렇죠. 다시 출근을 하는 거죠. 이게 같이 퇴근하는 시간은 아이가 잘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조금 아빠들한테도 조금 배려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나 아빠나 그 개인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적으로 아이 둘을 볼 테니 나가서 쇼핑을 하고 와라. 아니면 나가서 뭐 친구를 만나라. 이러면은 아내는 그 시간에 나가서 뭐 서점을 간다든지 뭐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 시간을 갖고 저도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아이를 봐주면 내가 이제 운동하러 나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부부간의 이야기에 소통하면서 그런 걸 잘 조율해야지만 그 우울감을 극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 울었어요. 이 고민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막 이거 하니까 이제 해소가 되니까 남편 들어오면 애 주면서 여보 오늘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말이 없어져요. 그러더니 밤에 혼자 맥주 한 캔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친구가 없고 나는 퇴근하고 또 출근을 하고 난 언제 퇴근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내가 애들을 다 볼 테니 나가. 근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가고 싶고 집에서 혼자 그냥 냅뒀으면 좋겠대요. 게임만 하고 누워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네.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그 고요한 시간 또 다른가?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1박 2일 데리고 나가서 놀거나 그런 방법으로 맞춘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냐면 아빠의 우울감도 상당하다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듣다 보니까 딱 이누님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있는 주말 부부를 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일을 끝내고 딱 들어오면 저희 집은 주말 부부니까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멈추면 그대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에는 갔다 와서 밥을 다 주고 저까지 먹고 나면 그때부터 막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 그냥 누워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딱 누워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최근에서야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회사 퇴근하고 와서 딱 이런 기분이었겠다라는 게 말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저는 옆에서 왜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나는 하루 종일 애들이랑만 얘기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도 나름의 힘듦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우울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100일 때까지 아이가 예쁜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사실 둘째 출산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출산은 이제 제 아이들이 2살 터울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아이가 예쁜지도 모르겠고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구나 둘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우열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하셔야 되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랑 함께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그런 게 아예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흔들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을 챙기고 돌보는 시간이 좀 꼭 필요하지는 않나. 저는 그런 시간 없어요 라고 하면 남편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저도 다 데리고 나갈까?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지금은 나가지 말고 그냥 밥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러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는 이때 밥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신랑이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저는 출산 후 100일 만에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라고 했잖아요. 첫째 때 너무 우울감이 심해서 집에 28층에 살았는데 맨날 밤마다 바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으로.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둘째 때는 출산 후 딱 100일 만에 댄스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춤을 오래 췄었거든요. 그래서 100일 만에 그 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우울감 없이 둘째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딱 이겨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지은님은? 저도 이게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소통이랑 아니면 또는 나의 취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죠? 네, 파트 2.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답이 없는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연을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돌발 행동.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달라고 들어눕는 아이. 무시가 답이라고들 하지만 막상 주위 눈치도 보이고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정말 많이 있는데 이누님 어떠세요? 진짜 난감하죠. 이게 대형마트 가서 사달라고 이렇게 들어누우면 들어눕게 놔둬라라는 이야기를 많은 책에서 그리고 많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놔둘 때에 주변의 다른 어른들의 시선이 또 이게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놔뒀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 마트에 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먹을 저녁을 사러 가는 거야? 아니면 오늘은 동생 옷을 사러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목적을 먼저 아이한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같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런 떼쓰는 것들이 조금 덜 하고요. 그리고 떼쓸 때는 절대 안 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경험 통해서 좀 체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또 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뗐을 때는 절대 안 사주고 오히려 아이가 조금 저희를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동생을 좀 잘 돌본다든지 이렇게 조금 보상의 심리로 이렇게 갈고 그리고 갈 때마다 꼭 오늘 한 가지만 사는 거야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제한을 두고선 가면 지금은 그렇게 막 들어눕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적고 계시죠? 저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적어 가시는데. 현주님은요? 저희는 아이가 딱 3이 되면서 한동안 다 같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마트나 쇼핑몰, 백화점 이런 걸 가는 걸 줄였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서도 이게 분리되면 힘들고 갔다 와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체 호기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당연하고 좋은 걸 좀 사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있어서 사러 갈 거면 그냥 우리끼리 가던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아이 어린이집 갔을 때 후다닥 가서 장을 봐가지고 온다든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스트레스거든요. 아이가 그 안에 가서 계속 사주세요 이거 만질게요 뛰어다니면 계속 잔소리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가자고 해도 엄마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겠다. 그죠? 명희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 있으면 되게 난감할 것 같긴 한데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 7살 때 기억이거든요. 제가 똑같이 장난감 가게 지나가는데 그 웨딩 피치 변신할 때 열리는 보석 상자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갖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마한테 막 떼를 썼어요. 근데 엄마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저를 그때부터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샀는데 제가 좀 그때부터 좀 끈기가 근성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매일 그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물어보더라. 왜 갖고 싶니? 근데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갖고 싶었거든요. 이뻐서. 그래서 그냥 너무 갖고 싶다. 저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서 엄마가 사줬어요.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엄마가 사줄 테니까 이거 오래오래 갖고 놀아야 돼. 그래서 나 오래오래 갖고 놀게 했는데 딱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뒤에 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7살밖에 안 된 제 스스로가 되게 민망하다. 엄마랑 약속했는데 이게 벌써 실증이 나네? 저 그 뒤로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안 졸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약간 생각이 있다라는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내비쳐 봅니다. 네. 지은님은 어떠세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저는 경험이 없지만 주위의 시선이 눈치가 보이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친오빠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그래 우리 오빠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막 이렇게 아기가 있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눈치 보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떼쓰면 이 꼴 얻을 수 있어. 이거를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떼쓰고 눕는다? 그럼 빛의 속도로 도망가요. 그냥 완전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바지가랑이 잡으러 막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진정하고 나서 자기 언어로 부족하지만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뭐 말이 사실 안 통하는 나이거든요,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 안 되는 거야. 울면 네가 얻고 싶은 거 얻을 수 없어. 요거까지. 근데 들었을 때 인우님 방법을 진짜 저는 적용해보고 싶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은 뭐 동생 거 사러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저희 첫째도 오늘 내 거 사러 가는 거 아니니까 오늘은 엄마 구경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둘째한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좋아요. 다음 고민 만나볼게요. 이거 진짜 이거 계속 저희 중요한데 계속 중요한 거예요. 층간소음이에요. 4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많이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심하게 명랑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시킨다고는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게 되고 아이도 저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고민한 끝에 아기 매트를 깔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장기 할부로 어렵게 매트를 깔았습니다. 소음이 완전 차단되지는 않았는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분을 만나면 아직도 소음은 조금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눈치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공동주택에 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인우님 어떠세요? 제가 이사를 아이가 태어나고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2층으로 갔어요. 애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거는 저희 윗집에 아들 셋인 집이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층간소음이라는 거를. 아파트 살 때도 저희 위에 층에서도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처음 경험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제지를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올라갔을 때 말씀드릴 때 뭐 평소에 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첫째만 있을 때고 첫째가 이제 돌 갓 지났을 때였어 가지고 잠자는 시간대에만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 왔는데 저는 좀 이웃을 좀 잘 만난 케이스여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둘이서 막 와다다다 뛰어다니고 뭐 하더라도 한 번을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작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전달하면서 좀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명희님. 저도 경험 없지만 제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웃들과의 관계를 좀 주변 지인들이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과일이나 아니면은 다과 조금 이렇게 소소하게 준비해서 편지를 써서 이웃들한테 좀 나누고 아이한테는 또 따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8시 이후에는 뭐 이렇게 살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는 지인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좀 발망치로 이렇게 캉캉 했는데 8시 이후에 캉캉 했는데 이제 아이가 옆에서 8시 이후에는 살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육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위해서 좀 노력해 보려고요. 네, 저도 친오빠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뛰어다녀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 집에 좀 일주일 정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한테 아무리 주의를 줘도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제 과일을 사가지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른들의 현명한 그 대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왜 자꾸 그 생각, 과일과 인사? 그래서 쭉 이제 좋은 이웃 만나는 건 복불복이지만 현명한 대처라는 건 정말 그런 거 양해를 구하고 자그마한 마음이 담긴 그런 게 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주님. 맞아요.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주택에서 살지만 아파트에서 살 때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매일 밤 아이들한테 얘들아 뛰면 안 돼. 그리고 매트를 다 깔아도 그 복도처럼 생긴 데는 이상하게 애들이 화달라달라 이렇게 거기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계속 주의를 주고 매트를 깔고 하기도 했는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저희도 아이가 셋인데 윗집이 굉장히 아이가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성인들이 걷는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이제 손주들 놀러 와서 이제 뛰어다니면 저도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아랫집도 진짜 시끄럽겠다 요거를 알기도 해가지고 이제 저도 과일도 드려보고 명절에 인사도 드리고 이제 이사 오면서부터 이제 그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이웃분께서 이제 저희가 없는 사이에 윗집에서 뛰면 아랫집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희 방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사실 서로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저희도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매트도 깔고 아이들도 주의를 주고 다 하는데도 이제 아랫집에서 계속 전화를 주시면 이사를 가라는 건가? 저희도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산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웃을 잘 만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매너, 에티켓을 잘 지키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요. 힘든데 행복하죠. 그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힘은 들겠지만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달아서 2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캠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살을 부대끼며 2, 3일씩 붙어 있다 보니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장작불 앞에서 빨개진 얼굴을 보며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 힘으로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과 두 번째, 오랜 기간의 경력 단절 기간을 벗어나 최종 면접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엄마 없는 낮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나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끼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요즘이랍니다. 이런 순간들 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좀 짧게씩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명희님, 이런 시간 언제였을까요? 저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남편이랑 저는 방구를 트지 않았거든요. 네, 안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기를 안고 있고 남편이 저쪽에 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방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남편 방구 텄어? 이랬는데 아니야 민찬이가 낀 거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쪽인데 이 아이가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 웃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웃으니까 아기가 같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이제 한 151 정도 됐을 때인데 그 아기가 같이 웃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저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려지지 않나요? 네네. 네, 이누님.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 키우면서 뭐가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 힘든 거는 100가지 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복한 거는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행복해? 라는 얘기를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정말 행복해요. 이게 아이가 한 번 웃어 이게 진짜로 이게 아기가 한 번 이렇게 날 향해서 웃어줄 때 아이 때문에 화가 막 이렇게 나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애교를 부리면서 제 화를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로 너무 이제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그 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복이지 뭐 정말 뭐 행복한 거를 뭐 몇 가지 나열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순간순간. 네, 현주님. 공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갈 때 이제 저도 엄마들 만나니까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피자 한 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혼자일 때는 그거 다 내 거잖아요. 나만 먹을 수 있잖아요. 다 먹는데 이제 둘이고 셋이고 이제 저희는 5이니까 이게 두 쪽씩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그 피자 한 판을 한쪽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들을 뭔가 빼곡하게 채워주는 느낌? 시간도 24시간 다 내 거로 쓰면 내가 혼자 잘 쓸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다 나눠서 쓰는데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행복한 감정이 드는 거? 어제는 그냥 문득 아이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걷던 길을 아이랑 걷고 있는데 나 지금 그냥 너무 좋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은님은 아기는 없지만 어떠세요? 저는 조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조카가 저희 집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일이 힘들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 마음 빼고 집에 누군가가 있어서 너무 보고 싶다. 그 아이랑 빨리 가서 놀고 싶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갈 때마다 나는 내가 혼자 퇴근할 때는 그냥 가는데 과일이라도 뭐 하나 사갈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있으면서 저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행복해 막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라는 거. 이게 시기마다 행복한 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 못 가요. 그죠? 집에 못 가. 근데 저는 이야기를 안 할 거고 일단 아이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나 기억은 안 난다. 요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늘 행복하다. 순간순간. 다음 이제 사연인데요. 육아 지원, 그 다음에 정책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아이는 온 가족이 협력해서 키워야 합니다. 4살 손녀가 있는데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돌발 상황이 있을까봐 늘 대기 상태입니다. 며느리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맞벌이, 유자녀, 청년 부부 가정에 주 1, 2회 정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일하느라 힘든 며느리를 옆에서 보니 가사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며느리를 진짜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사연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정말 가사 부분을 해결해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출산,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육아에 쫓기다 보면 뒤늦게 알게 되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가 있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 지원은 어려울까요? 라고 했는데 엄청 공감되는 사연인 거예요. 아까 전에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보셨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많이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녀가 육아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나 육아 멘토 지원 등 같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패널분들 중에서 정책 제안을 좀 해주고 싶으신 분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명희님 어떠세요? 네. 저는 주변에 아기 엄마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응급실에 딸린 환자들도 많고 이제 의사는 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원을 하고 싶어도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무조건 소아과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하면은 다른 병동이 좀 남아있는 다른 병원하고 좀 연계해서 아이들이 그런데 입원을 한다거나 요즘은 비대면 진료도 이렇게 해보려고 또 어제 뉴스에도 나오는 걸 잠깐 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입원은 다른 병원에 있지만 이제 소아과 의사가 비대면으로 좀 진료도 가능하게끔 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조금 드려보고. 이런 정책 제안은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우님 어떠세요? 저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긴급돌봄이라는 게 우리 아이가
저 내일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긴급 돌봄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당일날 급하게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좀 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좀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현주님은요? 네, 맞아요. 저도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제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문제니까 그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좋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목소리가 있어야지 시에서도 도에서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자국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 엄마들도 육아 우울증도 없어질 것이고 저출산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이런 정책이나 지원이 있으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한번 제안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 조금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는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벌어서 월급이 다 베이비시터 급여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사실 부모님들도 그 나이 드셔서 손주 보시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가 조금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실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되게 용돈도 스스로 버시면서 이게 자식들의 돈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지원금으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되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육아와 관련된 여러 힘든 사연, 고민,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 저희가 무려 1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웃으면서 좀 공감도 가고 위로도 서로 해줬던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쇼 어땠는지 좀 소감을 좀 한 분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청일점 육아대리 이누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육아 고민에 대해서 조금 다른 패널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게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남자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일한 청일점으로서 모든 아빠들 좀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패널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움 얻어가는 것 같고요. 또 순간순간 행복했던 기억들 스쳐 지나가면서 나 꽤 그래도 육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에게 조금 힘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능력만 있으면 하나 더 낳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일 쉬고 싶어서 나 임신하고 싶어 이렇게 넷째 낳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순간순간 행복하고 저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분명히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육아맘들의 이게 정책적으로 잘 지원이 돼서 조금 더 육아맘의 삶의 질이, 육아맘과 대디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 낳을만 하네 라고 생각해야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미래 예비 엄마로서 진짜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패널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고민이 많이 덜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육아맘, 육아 데디분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은님 아이 낳을만해요? 날만 키울만해요? 하다. 저 일단은 능력만 있어 한 명 더 낳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현주님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방청객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요. 혹시 오늘의 소감을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제 정신적으로나 좀 이제 현실적으로나 이제 힘든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정말 행복한 일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다시 맞벌이를 시작해야 해서 그런 고민들도 많았고, 또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지에 고민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가 힘을 얻어서 정말 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공감과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육아는 엄마 한 사람의 몫이 절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춘 잡담에서는 오늘 진행한 주제별 토크 콘서트 이외에도 충북 지역의 청년 여성들이 함께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제별 토크 콘서트 유퀴즈 함께 키워요 충북에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